제가 아토피는 원래 아토스라는 자체가 그리스어로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질환이에요. 그리고 면역 질환이고, 그래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아들 작은딸 고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한의사인 사람이 자기 자식을 고치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만하게 볼 질환도 아니고 되게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질환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기본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얼마만 가냐가 승패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하다가 안 하시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길어지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셔서 하지만 제가 큰애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비고 나면 살이 떨어져 나가 있고, 그래서 부모 마음이 아주 그냥 본인이 한의사하고 교수이면서 지 자식 하나 못 고치냐라는 그 내부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약을 쓰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악화되면 또 치료하고 또 하고, 지금은 뭐 제가 돼지 껍질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아주 번들번들합니다, 피부가. 그래서 그런 세월이 한 7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토피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고통받으실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 고통 많이 받으시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는 도중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나아요. 언제 종착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못 참으시면 되게 어려워지고 성인 아토피까지 가는 이제 상황이 번지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왜 모욕을 시키냐면 나쁜 물질을 어떤 알러젠을 씻어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피부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아토피가. 여러분들 아토피 환자 우리 아이들 아토피 생긴데 그 부위에 땀 나는 거 봤어요? 땀 절대 안 납니다. 그 부위는. 다른 쪽이 땀이 나지 그 부위는 땀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피부 호흡을 전혀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 안쪽하고 오장육부하고 피부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기운이 나가줘야 하는데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피부 장벽 배려가 무너지면서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뭐가 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열이에요. 우리가 몸에서 열을 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땀 나죠? 열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내죠. 그 다음 뭐예요? 대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소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복식호흡을 한다,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트레인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땀 흘리고 대변, 소변하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이 다른 방식이 있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논문에서 실어드릴게요. 없어요. 그래서 왜 모욕을 하냐면 땀구멍을 열려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열이 나가줘야 그 안에 피부 밑에 머물러 있던 열들이 나가줘야 피부를 괴롭히질 않아요. 그래서 땀구멍을 열려고 모욕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먹이면서 탈수가 있을 수 있으니 물을 조금씩 먹이면서 모욕을 시켜서 땀구멍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알러겐을 씻어서 다시 두 번째의 어떤 염증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피부에 구멍을 열어서 밑에 있는 열을 피부로 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부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밑에서 열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가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밑에 열이 있으면 피부가 빨개져요? 노래져요? 하얘져요? 그렇죠. 빨개져요. 그러니까 피부에 문을 열어서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움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모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욕을 시키는데 얘가 더 힘든 거예요. 더 가렵고, 왜 뜨거운 거에 들어오니까 더 가렵고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도대체 모욕을 뜨거운 물로 시켜야 하냐 찬물로 시켜야 하냐는 것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아토피에서는. 그래서 모욕은 감기 들지 않을 정도의 물로 시키시면 돼요. 물이 너무 뜨거워도 문제거든요. 왜? 피부 자체가 너무 뜨거워도 또 반응을 해버리거든요. 바로 가려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이렇게 놀고, 이거 자체가 치료예요, 사실은.
놀는 동안에 피부 호흡을 하거든요. 애들이 뛰고 다니는데 지금 오늘 마스크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땀이 나면 그냥 깨끗이 씻어주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보습제를 사용하든지 어떤 치료제를 외용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모욕을 자주 시키는 게 좋으냐, 안 시키는 게 좋으냐는 것은, 모욕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자주 시켜버리면 또 그러니까 각질층이 너무 나가버리기 때문에 배리어가 없어요. 방어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절하게 시키는데,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감겨리지 않을 정도만 시키시고, 이제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약간 모욕을 시키면 땅구멍이 열렸는데 가렵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병리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려우면서 낫는 건데 이 가려움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생리적으로 이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구멍을 뚫어서 반응을 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크림 같은 요소와 크림 같은 것보다는 저는 스프레이 타입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크림은 유막이기 때문에 숨 쉬는데 방해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욕하고 나서의 반응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피부를 닿지 말라고 그냥 스프레이식으로 물식으로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서 바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마르고 나서 한 1시간 지나면 그때 보습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오일 바르는 것을 아토피 환자가 아니고 일반 애들은 건조하니까 오일 발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토피 애들은 숨을 못 쉬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오일 바르는 순서를 조금 뒤로 좀 가고, 병리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고 난 다음에 조금 좀 피부가 어느 정도 숨 쉬는 1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 다시 오일 종류로 이렇게 코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이야기 그때 강의 한번 해드렸었는데, 오장이라는 것은 숨겨있다, 저장하다 장자예요. 예, 변비가 있는 애가 아토피 백날 코팅하고 뭐 약 쓴다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혀서 열이 나가냐? 제가 열 나가는 방법 3가지밖에 없다고 가르쳤죠. 대변, 소변, 땀이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가장 세게 막히는 게 대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변비가 있는데 아토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변비 처리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되게 기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릴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이 방법을 가는데,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변비 있는 거 되게 조심해 줘야 한다라는 거하고, 보습은 되게, 피부는 결국 숨을 쉰다는 건 보습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방이 건조하면 다 했던 어머님들 했던 게 뭐예요? 빨래예요. 그 유명한 빨래. 빨래를 다 방마다 해놓고 합니다. 되게 선인의 지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혜. 왜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빨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말라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건조한 거예요, 공기가 지금. 그 건조한 공기를 애가 자면서 10,000번 이상을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조한 게 폐로 들어오면, 폐가 건조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 버리죠.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습도 조절은 최고의 아토피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방 자체를 건조하면 피부는 건조해지면서 가렵고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습도 조절에 대한 철저한 것을 시켜주셔야 돼요, 보면은. 그게 2번째예요. 3번째 뭐냐면, 우리 꼬마들이 되게 좋아할 이야기인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되게 복잡하고 간사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애들이 조금, 니들이 무슨 스트레스 있어 이야기하지만 사실 애들 스트레스 많아요. 예, 우리 눈으로 보면 없는데 애들 눈으로 보면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가, 애들 자체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부모가 안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 편이야, 사랑한다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테크닉이 되게 어려운 테크닉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방식, 기본 방식 꼭 지키시고, 그 약에 대한 것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수유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얘가 좀 가렵고 이런 것은 조금 음식 좀 조절해 주시고, 어머니가 꼬마들은 외치만 잘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피부가 워낙 유들유들해서 얘들 피부는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막 태어난 신생아 피부들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포대기로 아는 거거든요.
열려 있으니까 쉽게 뭐가 침하니까 포대기를 안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래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케어를 해주면 금방, 조금만 꼬마들은 아주 심한 아토피는 아니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 특수분뇨를 먹여야 된다면 뭐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방적으로 똑같습니다. 목욕 탕실도 다 있고요.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우나식으로 땀 흘리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한의원도 있고요. 그냥 입원하면서 계속 약침이 있거든요. 침 말고 약침 있거든요. 약침을 투여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계속 약을 주면서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주로 아토피 쪽으로 입원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한방에서는. 강의 이제 그만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